안녕하세요, 플라아트입니다. FDM 컬러 프린터 크리얼리티 K2 프로를 이용해서 아주 늦은 감이 있지만 K-POP 데몬헌터스의 조이 피규어를 한번 출력해봤습니다. 제작 과정과 K2 프로 리뷰를 함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2 프로 콤보가 배송되어졌습니다. 본체와 CFS 하나로 이루어진 콤보 제품입니다. 제품은 덕유항공으로부터 지원받았고요. 별도의 광고비를 받지 않는 순수한 사용기입니다. 조립 과정은 매우 간단한데요. 상세하게 공식 영상이 있으니까 위에 상단 링크를 참조해서 보시고 조립 영상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 K2 프로를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이 크리얼리티가 이제 K2 시리즈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K2, 요게 K2 프로, 요게 K2 플러스입니다. K2 프로는 가로 세로 30cm를 출력할 수 있는 중간 사이즈이고요. K2 플러스는 5cm가 더 큰 가로 세로 35cm를 출력할 수 있는 좀 더 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K2는 가로 세로 26cm까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차이는 뒤쪽에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CFS라는 장치를 추가해서 이제 멀티컬러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도 구매할 수 있지만 본체와 CFS 한 대를 묶어서 콤보라는 제품으로 K2 프로 콤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로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콤보 제품을 사는 게 가격적으로 조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CFS는 이제 추가하면 계속 추가할수록 다양한 멀티컬러를 더 사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기본 4색인데 이 멀티컬러 프린터인데 이제 멀티컬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덕유항공 측에 이 CFS를 추가로 한 대 좀 더 보내달라고 해서 8색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요게 멀티컬러 공급기 CFS인데요. 필라멘트를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이제 필라멘트를 삽입을 하면 자동으로 감기가 진행됩니다. 크리얼리티의 필라멘트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필라멘트들도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출시된 지 좀 오래된 필라멘트들은 이제 보빈이 약간 두껍게 나온 제품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잘 안 감기는 에러가 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브랜드의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덕유 필라멘트 중에 예전에 나왔던 게 하나가 좀 호환이 안 됐는데 요즘 나오는 덕유 필라멘트들은 또 호환이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8색의 필라멘트를 준비했습니다. 필라멘트 커버를 닫고 옆에 잠금 장치가 있어서 닫으면 완전히 밀폐가 되는데 습도 표시는 되는데 습도 조절 기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습도를 보여주는 기능만 합니다. 셀프 테스트 마치고 이제 첫 출력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의 이제 조이 캐릭터를 멀티컬러로 출력해 보는 것인데요. 시간 관계상 모델링은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것을 저렴한 거 하나 구입을 해서 이걸 이용했습니다. 전용 소프트웨어죠. 이 크리얼리티 프린트에 있는 이제 그 색칠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씩 색을 칠했고요. 이 색칠하기 툴 사용법도 이제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이 영상에서 하기에는 이제 너무 내용이 기니까 제가 만들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링크 보시면은 이제 색칠하기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조의 점퍼에 보면은 꽃 문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 이제 멀티컬러 프린터니까 좀 프린팅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꽃 무늬 표현을 좀 해줬습니다. 이 꽃의 이 중심 부분을 이 수술이라고 하나요? 이 부분에다가 이제 노란색 컬러를 넣어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멀티컬러 프린팅 테스트니까 이런 작은 부분도 묘사가 잘 되는지 테스팅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넣어줬습니다. 제가 첫 테스트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이제 꽃 문양을 넣지 않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꽃 문양을 안 넣고 이렇게 이제 스칠을 했었고요. 요거를 서포트 달아서 슬라이싱을 해보면은 이렇게 얼굴 쪽까지 서포터가 생기고 입안에도 이렇게 서포터가 달리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출력 시간도 44시간짜리 출력물이 됩니다. 거의 이틀 동안 출력을 해야지 하나 뽑을 수 있는 거죠. 이거 높이가 15cm, 15.5cm 정도 되는 건데 이제 이틀 동안이나 출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서포트 달아놓은 상태로 이제 첫 출력을 해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력
서포트가 달리면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을 안 하는데요. 그냥 테스트 삼아서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요 프린팅에서 조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칼라 구문들 잘 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반지 같은 것들 이렇게 작게 나와 있는데 깔끔하게 노란색 컬러가 들어가는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양각으로 빼쭉하게 튀어나와 있는 작은 파츠예요. 그래서 이게 안 무너지고 잘 나오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약간 좀 무식하다고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출력을 했는데요. 이렇게 출력하는 방법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얼굴 쪽에 서포터가 많이 달리니까 이렇게 이제 얼굴 쪽에 서포터가 안 달리게 이런 식으로 기울여 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등 쪽에는 엄청나게 또 서포터가 붙기 때문에 지저분한 등이 되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색깔이 교차되는 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출력 시간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안 하고 한 방에 이렇게 뽑으면은 깔끔하게 만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뭐 그냥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죠. 그냥 완전히 세워서 진행을 했어요. 첫 출력했었을 때는 실패를 했는데요. 다른 필라멘트는 괜찮은데 요 이제 필라멘트가 좀 옛날 건데 이 보빈 두께가 좀 안 맞아가지고 감길 때마다 문제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 두꺼운 보빈이 이제 에러가 난다는 걸 요때 알게 돼서 요거는 이제 요 필라멘트를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해결은 됐었는데 어쨌든 요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필라멘트들은 뭐 호환이 다 돼서 다른 필라멘트들은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제가 열흘 동안 프린팅 실패를 계속 했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원인을 몰라가지고 이거를 도대체 이게 어디부터 문제인지 정말 고생을 했었습니다. 이게 프린터 문제인지 CFS 문제인지 뭐 프린팅 파일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제 프린팅 생활 역사상 가장 그 이유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과정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CFS가 불량이었던 겁니다. 이런 작은 벤치보트 같은 거 뽑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이즈가 좀만 커지면 한두 시간 내에 CFS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단순히 프린터에서 뭔가 걸리는 문제인 줄 착각했던 거죠. 아무래도 이 CFS는 불량품인 것 같습니다. 이 CFS 지금 이 두 대 중에서 이 한 대가 계속 출력 중에 막히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제가 뭐 설정이나 아니면 필라멘트 종류 때문에 문제가 생기나 하고 오해를 했었는데 이 CFS를 덕유항공에서 새로 보내주신 것으로 교환을 해서 다시 한번 프린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덕유에다 물어보니까 CFS가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바로 교환을 해주시더라고요.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6% 정도부터 에러가 났었는데 지금 현재 8%인데 이상 없이 잘 프린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직구를 했는데 불량품이 나왔다면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확실히 이제 정식 수입 업체를 통해서 사면은 바로 교환이 되니까 뭐 이런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CFS를 교환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프린팅 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열흘 동안 왜 그렇게 고생을 했나 싶더라고요. CFS를 교환한 다음에는 뭐 요 출력 문제 없이 끝까지 잘 됐었습니다. 이 손가락의 반지 부분 보시면 노란색 잘 들어간 거 보실 수 있죠. 완료하지 않고 중단시킨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잠깐 확인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출력해도 뭐 출력하는데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눈썹이라든지 머리카락 이런 거 무너지는 데 없이 잘 나왔었습니다. 이제 좀 전 테스트는 이제 통째로 뽑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했던 것이고 이제 출력을 좀 제대로 하려면은 분할할 수 있는 데는 분할해 주는 게 좋겠죠. 이 특히 여기 모자 이 부분 보시면 이 노란색 출력할 때 검은색 출력했다가 흰색 출력했다가 여기 눈썹 부분에 이런 다양한 색상들이 계속 교차가 일어나면서 이제 시간을 엄청 잡아먹게 되는데 이 모자만 노란색이니까 이건 단일 컬러로 출력 시간도 단축되고 퀄리티도 좋을 겁니다. 특히 뭐 요런 단계에서 요 밑에 요 스탠드 단계에서 요 점포 올라갈 때도 색깔 변화가 막 일어나는데 그냥 요 밑에 단은 따로 그냥 출력해서 붙여주는 게 출력 시간 면에서도 훨씬 빠르고 퀄리티 면에서도 좋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자, 스탠드, 그 다음에 얼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멀티컬러 출력을 하더라도 파츠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으면은 요쪽 면에만
서포터를 세우고 얼굴 쪽에는 깔끔하게 이제 서포터가 안 생기게 만들 수도 있겠죠. 상체 옷 같은 경우에는 좀 나눠주기가 애매한 부분이라 그냥 이렇게 멀티컬러 출력을 했습니다. 조이 요 파일은 원래 이제 통짜 파일인데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제가 이제 지브러쉬로 나눠준 것입니다. 요 나누는 방법을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면은 여기 제 지브러쉬로 불러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폴리그룹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그룹에 들어와서 그 그룹 바이 노멀스, 그러니까 요 각도가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색상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룹 바이 노멀스에 요 버튼을 키시면은 이런 피규어처럼 둥근 면의 각도를 어느 정도 인식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도로 해서 그룹 바이 노멀을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바가 올라가고요. 이제 Shift F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그 칼라면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모자만 이렇게 선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자를 따로 이렇게 여기 스플릿에 들어와서 감춰진 것을 이제 나눠주겠다, 이런 기능을 이렇게 쓰시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이애나 메쉬를 통해서 다이애나 메쉬를 한 2000 정도 놓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여기 윗면을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자 부분도 여기 좀 뚫려 있잖아요. 이것도 다이애나 메쉬를 이용해서 한 2000 정도 주고 다이애나 메쉬를 하면은 이렇게 막아주게 되죠. 이렇게 모자가 없을 때는 요 면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인서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큐브 파츠를 하나 넣어서 사이즈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일을 줄이고 위로 조금 길게 만들어서 회전해서 이런 식으로 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핀을 이제 요 모자 면에 이렇게 두고 요 핀으로 여기 라이브 블린을 이렇게 켜준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기능을 넣어주면 아까 만든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뚫어버릴 수가 있죠. 요 상태로 블린, 메이크 블린 메쉬를 하면은 요 상태로 이제 바디가 하나 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모자는 이렇게 요걸 합친 상태로 또 라이브 블린 메쉬로 해서 하나의 파츠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공차를 만들어 주려면 요 사각형을 복사해서 약간 더 정육면체를 두플리케이트 시켜가지고 두 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나는 약간 사이즈를 여기 한 1. 뭐 이렇게 공차를 이렇게 더 사이즈를 바꿔서 공차를 하나 만들어줘서 이제 구멍 뚫는 걸 더 크게 뚫어주면은 이제 공차까지 넣어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요 관련된 영상도 제가 예전에 만든 적이 있는데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 혹시 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시거나 하면 뭐 강좌를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죠. 스탠드 부분 출력을 했습니다. 단색이니까 금방 출력이 되죠. 멀티 컬러 프린팅을 해보면 색상 교체 때문에 이 뒤쪽에 엄청나게 필라멘트를 교체할 때마다 배출을 하게 되거든요. 컬러 프린팅 중간에 저거 다 치우고 이렇게 통을 하나 두었는데 이러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통을 두다가 제가 전원 케이블을 살짝 밟아가지고 전원 케이블이 약간 헐거워졌을 때 재부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프린팅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얼굴 파츠가 10시간짜리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끊어진 상태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작업이 감지된 출력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이어서 출력. 다행입니다. 97% 왔었는데 이어서 되는군요. 지금 필라멘트 노즐 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거 주자가 아니고 정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살색 필라멘트 공급하고 있습니다. 필라멘트가
필라멘트가 이렇게 쭉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던 흰색 필라멘트를 자르면서 같이 빨간색, 지금 빨간색 필라멘트가 공급되고 있어요. 네, 이제 흰색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한번 짜내고, 옆에서 노즐 한번 닦아주고, 다시 한번 또 빨간색 필라멘트를 짜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노즐을 망에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임 타워에서 빨간색을 짜내면서 그 전에 섞여있던 흰색들을 같이 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프린팅한 만큼, 이만큼 프린팅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 필라멘트를 빼냅니다. 빨간색 필라멘트를 지금 끌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CFS가 빨간색 필라멘트를 당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빼내고 있어요. 그럼 다음 컬러 살색 피부톤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정의 반복이죠. 한 번 짜내고 노즐 닦고 또 한 번 짜내고 노즐 닦고 그 다음에 프라임 타워에서 한 번 더 짜내고 그 다음에 프린팅 해주는 식입니다. 열쇠 시간 53분. 서포터를 제거해 보니까 그 전원이 꺼졌다가 다시 시작된 부분의 레이어가 확실히 저 입술 부분에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죠. 이 부분이 다시 시작된 부분인데 확실히 연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티가 났습니다. 요런 요 각도로 출력이 됐는데 여기 보면 여기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전원이 내려가 가지고 여기서 다시 출력 됐을 때 여기가 아쉽네요. 여기를 조금 갈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터를 제거하면서 이제 꽃 문양 부분들을 보니까 이 작은 노란색 꽃 수술 부분까지도 잘 묘사는 되었습니다. 전동 공구로 이제 레이어 입술에 튀어나왔던 부분도 갈아내서 뭐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줬고요. 이렇게 컬러 프린팅이 되었습니다. 손의 반지 노란색 부분이나 뭐 꽃무늬 등도 잘 묘사가 되었습니다. 이 조이의 피부 톤 보면은 이렇게 화장이 살짝 들어가서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죠. 이런 거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투명 무광 스프레이를 뿌려서 살짝 무광으로 코팅을 해줍니다. 타미야 웨더링 마스터인데 요거는 파스텔 계열이기 때문에 뭐 파스텔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톤만 이렇게 이제 발라주는 겁니다. 무광 코팅을 좀 진하게 해주면 이런 파스텔들이 잘 묻게 됩니다. 표면이 살짝 하얗게 떠 보이는 거는 마지막에 이제 유광 코팅을 살짝 반광으로만 칠하면은 다시 진해지기 때문에 요건 요 상태대로 상관없습니다. 이제 피부가 살짝 홍조가 들어가서 이제 단조롭지 않고 얼굴이 살짝 입체적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살짝 유광 코팅제를 살짝만 뿌려서 약간 반광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FDM 프린팅이지만 이제 피부톤이 어느 정도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완성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레진 프린팅 같은 완전하게 매끈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아트 토이로서는 뭐 어느 정도 괜찮은 출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 CFS가 불량인지를 모르고 열흘 동안 계속 출력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루미하고 미라까지 다 만들었을 텐데 일단 그러면 출력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K2, K2 프로, K2 플러스 이 세 종류를 간단히 비교해 보면은 제일 큰 부분이 일단 이 K2 플러스는 이 35kg이라서 굉장히 무겁죠. 이 K2하고 K2 프로는 한 무게가 한 5k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서 갑자기 10kg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K2 플러스보다 무게를 좀 많이 줄였다는 점이 있고요. 빌드 볼륨도 30cm로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이제 K2 플러스가 35cm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지만 뭐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30cm K2 프로. K2 플러스는 노즐 온도를 350도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소재의 출력물을 만들 수가 있고요. K2 프로는 그래도 PACF나 PPA-CF 정도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K2 프로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한정적이긴 한데 PLA를 위주로 뽑으시는 분들한테는 뭐 K2 자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히트베드 온도도 100도, 110도, 120도로 10도씩 차이가 납니다. 뭐 노즐 차이 자체는 셋 다 동일합니다. K2는 챔버 자체를 데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K2 프로는 챔버 자체를 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고온 출력하는 재료들은 K2 플러스나 K2나 동일하게 고온 출력에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스크린이 K2 프로는 4인치인데 K2 플러스는 4.3인치로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좀 터치 스크린은 약간 더 큰 게 터치할 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터치 스크린이 좀 너무 작으면은 작은 메뉴 누르기가 좀 안 좋은 점이 있죠. 캘리브레이션에서 사용되는 AI 카메라가 K2나 K2 플러스는 있지만 그냥 K2에는 또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챔버 AI 카메라가 있어서 이렇게 출력 실패가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멈출 수가 있죠. 내장 메모리 용량도 좀 차이가 나죠. 제 생각에는 이제 K2 플러스의 가격이나 이 무게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K2 프로가 그 소재 사용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의 성능은 K2 플러스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K2 프로가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고요. 완전히 PLA만 쓰시는 분들은 뭐 K2를 쓰셔도 물론 괜찮긴 하겠지만 뭐 AI 카메라라든지 또 챔버 안의 온도를 데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K2 프로 선택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큰 출력물의 사이즈에 대한 부담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경우라면은 제가 요 전 영상에 소개했던 엔더5 맥스 같이 40cm 정도까지 뽑을 수 있는 아예 이런 엔더5 맥스 같은 거를 보조적으로 단색 프린터로 사용하는 게 저는 또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K2 프로를 사용하면서 CFS 분량 때문에 크리얼리티는 QC 과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K2 프로의 익스트루더는 또 이렇게 그 분리나 조립이 용이하게 쉽게 되어 있다는 점은 마음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튜브는 이렇게 뽑으신 다음에 이쪽에 케이블 2개 빼내고 이 구리칼라 케이블이 위쪽입니다. 그리고 볼트 4개 풀어주면 됩니다. 고무 커버는 이렇게 벗겨내면 되고요. 동봉된 도구를 사용해서 노즐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꽉 잠겨서 안 돌아가서 가지고 있는 공구로 돌려가지고 풀었습니다. 노즐 수명이 닿으면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K2 프로 콤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설명글 하단 보기를 보시면은 덕유항공에서 이제 제 채널을 위해서 뭐 이벤트를 진행해 주셨으니까 댓글 제가 선정해서 좀 이렇게 선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설명글 하단글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